안녕하세요. 제로미니 TV입니다. 오늘은 취업 파트에서 공공기관 이력서 작성 팁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정보보안 분야이지만 전산 통신 정보보안 아니면 이게 기술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그래서 이제 신입하고 경력직들 이력서 쓰는 법을 저만의 팁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요새 많은 이제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도 좀 더 향상된 음질로 다가가고자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좋은 팁들 그리고 뭐 강의, 파이썬 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공공기관 이력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미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공공기관을 취업을 준비를 하면 이력서를 첫 번째 단계로 이력서를 쓰는데요. 보통의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를 보면 거의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갑작스런 채용 공고, 그래서 뭐 독취사, 그 다음에 뭐 공준모 뭐 이런 데서 갑작스런 채용 공고를 보고 이게 내가 기존에 원하던 직무다라고 해서 바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또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하지만 이력서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 때 예전부터 몸담고 싶어 하는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 좀 많은 그런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런 채용 공고를 보고 나서 기존에 이제 했던 포맷들을 복사해서 부정하게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 특성상 일단 1차 서류에서는 거의 이제 토익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1차 배수가 높다 보니까 서류는 거의 통과를 하십니다. 서류를 통과를 하시고 2차는 이제 필기이지 않습니까? 필기 평가인데 뭐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도 필기를 통과를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면접 때 이 이력서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를 원해서 쓴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공준모나 이런 데서 떠서 쓰는 건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팁은 갑작스러운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오랫동안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이제 쓰실 때 일단 어떻게 하세요? 거의 일단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시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사이트. 여기 지금 한국은행 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한국은행에 근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채용을 들어갑니다. 거의 보통 하시는 분들 채용 공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구나 해서 인재 양성 및 복지를 봅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뭐 인재 채용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이제 그 한국은행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남아 있죠. 이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안전을 안정을 추구하는 기관 뭐 이렇게 있을 때 거의 보통은
이걸 그냥 씁니다. 뭐 자기소개를 하시오. 거의 보통을 있을 때. 그래서 경제 안정을 주도하는 아니면 주도하는 보다는 저희는 이제 정보 보안 뿐만 아니라 전산직이기 때문에 주도하는데 일조하는 최고의 정보 보안 전문가라고 이제 소재 오목을 대충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내가 했던 업무들도 있고요. 경력직은 신입직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했던 그런 그냥 단순한 그런 뭐 이런 뭐라고 말씀드리고 레포트 그 다음에 뭐 팀워크 했던 그런 내용들, 뭐 봉사활동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묻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두 번째는 입사 포부를 묻습니다. 입사 포부. 근데 입사 포부인데 거의 이제 제목을 약간 좀 변경해서 해요. 뭐 향후 10년 뒤에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뭐 특성, 뭐 특징,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입사 포부를 적게 됩니다. 입사 포부도 뭐냐면 거의 보통의 분들은 이렇게 쓰십니다. 최선의 뭐 이제 정보반이면 방어 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전산이면 뭐 업무 효율화 뭐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일단 뭐 서류는 다 통과를 하시는데 이제 면접 때 좋은 점수를 받으시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 학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알려줄 때 뭐 입사 포부에 대해서 뭐 그냥 쓰고 뭐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취업 학원에서도 그냥 거의 포맷만 알려주고 실제 우리가 몸담아야 될 그런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쓰는데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보통의 거의 95% 정도의 그 입사 지원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없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없고, 근데 뭐 3% 추가하면 뭐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분들과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웹사이트에서 나라장터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나라장터. 왜 나라장터에 가냐? 너가 뭐 사업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라장터에서는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장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장터가 뭐냐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그런 이제 공무원 이제 그런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착수를 합니다. 그때 나라장터에 이제 해당되는 그 사업이 공고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 회사가, 우리가 지원할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부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면 뭐 한국은행이라고 할까요? 한국은행. 그래서 최근 뭐 이게 보니까 3개월치밖에 이제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치를 쭉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실제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고일 놓고 한국은행 놓고 공고명을 뭐 보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면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검색 안 되면 이제 90일치를 뭐 앞뒤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90일이면 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은행 뭐 보안장비, 주변기, 통화 유지 정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들어가 가시면, 이건 어차피 공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뭐 유출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으시면 우리가 그런 입사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산팀이죠. 이걸 통해서 뭐 어떤 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한국은행의 보안 장비 정비를 하는구나, 유지 정비 해서 이게 뭐 장애 복구 해서 어떤 거가 지금 뭐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약간 좀 약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위탁 같아요. 위탁이 뭐 보안하는 225대를 따로 위탁을 하고 있다 하면 한국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안 설비들이 한 225대 정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보안 업무가 하기가 힘든지 하기가 쉬운지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뭐 다른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데는 막 몇십만 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몇십만 대 나오면 내가 가서 고생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그 유지 위탁 보수기 때문에 따로 자료가 약간 좀 부족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2017년도로 갈까요? 2017년도 6월부터 2017년도 9월 30일까지 한번 보안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걸려서 8월 30일 92일이 넘으면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여기 뭐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력서 쓰실 때 이제 이런 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조사만 해주시면 내가 어떤 이력서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추가 도입이구나. 추가 도입이면 기존에 윈도우 서버 보안관리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고 있구나 해서 면접 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어떤 건지, 자 지금 보시면 시큐어 토스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건지 다 나옵니다. 이게 CQOS라고 해서 윈도우 서버에 대해서 이제 그 보안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 보안 취약점들을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이렇게 점검해주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무엇이 구축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쓸 이력서를 저희가 쓸 이력서를 좀 더 멋있게 쓸 수 있겠죠. 입사 포부 하면 최선의 방어 업무 효율화보다는 윈도우즈 보안 OS라고 하죠. 보안 OS 뭐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OS가 추가 설치됐으니까 이제 추가 설치가 됐으면 안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써야 된다 하면 뭐 안정화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예시고요. 뭐 보안 OS 뭐 IPS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안정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이제 면접 때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은 최선의 방어 업무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뭔가 우리가 했던 사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이제 좀 더 관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비록 저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나라장터 들어가서
어떤 설비들이 구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력서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하지만 이런 거를 조금씩 넣어주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집중감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저기 그 공공기관 그 채용 박람회에서 멘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멘토를 한번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얻었던 그 저기 경험, 그다음에 질문 사항들도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정리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알려드렸듯이 이제 메일을 제가 지금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보반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쪽 이메일로 내용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이력서를 쓰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나라장터를 이용해라. 요거를 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